선생님 그 빔 네트워크 네. 코로나 프로토콜 중에 네. 재생에 관련된 내용 중에 비타민 C가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비타민 C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비타민 C는 정말 다양한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튜브 하나에 담기 어렵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막 비타민 C 효능 효과 다 말하면 뭐 만병통치약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서 코로나 관련된 내용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타민 C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한 가지 논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환자실에 있는 폐혈증 환자, 저는 의과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폐혈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일반인들에게 안 친숙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또 매체들에서 워낙 폐혈증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감염이 너무 진행이 돼서 전신에 거의 감염이 다 퍼져서 내 몸의 장기들이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논문 중에 그 폐혈증 환자에게 비타민 C를 준 군과 주지 않은 군을 비교해 놓은 논문이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과정이나 뭐 비타민 C 농도, 사용량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이 맞아요, 논문에는. 근데 유튜브는 지금 그러려고 보시는 건 아니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C를 줬던 군과 안 줬던 군의 사망률 차이를 비교를 했을 때 40%에서 거의 8%대로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혁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안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대해서는 의사들은 늘 이제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늘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그것이 정설이 된다. 근데 그 정설도 이후 세대의 연구에 따라서 다시 폐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설은 비타민 C가 사이토카인 스톰 같은 이제 우리 몸에 염증 물질들이 막 일어나서 내 몸을 괴롭히는 것들을 좀 억제해 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타민 C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환자분들이 진짜 저한테 와서 많이 하는 질문, 저는 비타민 C 잘 챙겨 먹고 있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비타민 C를 챙겨 먹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 내가 건강할 때 건강보조식품으로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권장하고 또 뭐 오렌지, 유자, 레몬 이런 거 드시는 것도 저는 많이 권장을 해요. 우리 몸에서 감염이나 뭔가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 몸의 비타민 C 요구량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 요구량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먹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되냐? 비타민 C를 먹으면 장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장으로 흡수가 돼서 그것이 간을 거쳐서 내 혈액으로 뿌려진 다음에 각각 내 몸의 세포들로 퍼져나가게 돼요. 일단은 수용성과 지용성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수용성은 뭐냐 하면 너무 간단해요. 수용성은 물에 녹는다.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수용성 물질이에요. 물에 녹는 물질인데 우리 몸의 장은 흡수를 하는데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물질을 흡수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장벽을 통과해서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운송 수단을 통해서 비타민 C를 장 안에서 우리 몸으로 흡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일반인들 비타민 C가 효과가 있다 없다 갑론을박을 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저는 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979년과 저도 컨닝을 좀 할게요. 연도까지 외우긴 어려워서 1979년과 1985년에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한 의과대학 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있어서 비타민 C가 효과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이중맹검 실험이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결론은 하루 10g씩 먹였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이것 때문에 비타민 C 효과가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비타민 C는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2001년에 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경구제로 투여했을 때, 그러니까 먹었을 때 효과가 없었지만 주사로 줬을 때는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돼요. 그 이후로
많은 논문들이 그 이후만이 아니죠. 그 사이에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특징적인 게 대부분 비타민C 연구에서 경구제 먹는 약으로 뭔가 트라이를 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주사제로 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대부분 주를 이루게 돼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흡수하는데 제한이 생겨요. 우리 몸의 장에서 흡수하는 영양이 다르기 때문에 흡수를 해서는 우리 혈중 농도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를 못해요. 결국은 혈액 안에 비타민C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어야 우리 몸의 각 세포들로 비타민C가 들어가면서 비타민C는 조효소라고 하거든요.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화학 반응들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 몸에서 비타민C의 혈중 농도는 2mg/dL.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걸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고 해요. 보편적으로. 먹는 비타민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10이 넘어가지 않고요. 감기나 뭐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들에 감염이 됐을 때, 내 몸이 감염이 됐을 때 나의 비타민C 요구량은 15, 20 이상 이렇게 요구량이 되고요. 아토피나 알러지 질환을 치료할 때는 우리 몸의 혈중 농도를 대략 90 정도는 올려줘야 효과를 본다고 해요. 그래야 그 농도가 되어야지 히스타민,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항알러지를 위해서는 30g 내지는 40g 정도의 비타민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 체중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별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받으러 오셔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개별적인 거를 디테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이고요. 암 환자를 위한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많이 하잖아요. 고용량 비타민C를 할 때는 논문마다 이것도 많이 달라요. 논문마다 100 이상을 맞춰야 된다. 어떤 논문은 200 이상을 맞춰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의사들 사이에서 리오단 클리닉이라는 제일 유명한 항암 클리닉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혈중 농도 400 이상이 되어야 항암 효과를 가진다, 좋은 효과를 가진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400을 맞추려면 대략 내 체중에 플러스 10g을 하든지 아니면 내 체중에 곱하기 1.1 해서 그만큼의 용량을 줘야 효과를 본다는 의미이거든요. 요로 결석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C 고용량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비타민C 고용량을 하면 요로 결석이 생길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요로 결석이 없는 분은 괜찮은데 요로 결석이 있으면 가급적 고용량을 하지 마라. 또 어떤 분들은 다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통 세 가지 이제 예를 들잖아요. 저는 비타민C 고수 선생님들, 정말 많이 하셨던 선생님들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비타민C가 배설이 될 때 칼슘을 물고 배설이 돼요. 항암 환자에서 고용량 비타민C 80g 이런 걸 할 때는 60g, 80g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칼슘을 넣어줍니다. 저칼슘 혈증, 칼슘이 혈액에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넣어주는데, 그렇지 않고 10g, 20g 들어갔을 때는, 단발성으로 들어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1번. 비타민C 자체가 결석을 또 녹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써본 분들이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우리 의사들 중에 환자의 컴플레인에 시달리기 싫어하잖아요. 저도 대표적인 그런 의사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굳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요로 결석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첫 번째 주장, 그냥 없는 요로 결석을 만든다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논문들에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어요. 이런 논문 저런 논문들 좀 있어서 명확하게 이겁니다 라고 아직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감기 환자에서 80g을 주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암 환자에게 비타민C를 사용하는 이유는 활성산소라고 하죠. 정확한 기전은 좀 되게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자면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그것이 암세포를 죽여주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감염이 심할 때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비타민C 수액 치료할 때 10g 정도 주면 충분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차라리 10g을 한 번에 20g 맞는 것이 아니고 10g을 자주 맞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돌아가서 먹는 비타민 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 달간 비타민 C 영양제 먹을 돈으로 그냥 병원에 오셔서 수액으로 비타민 C 2번, 한 번 맞으세요. 그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엔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건데, 전 흡수율 때문에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더 좋기는 비타민C 영양제로 계속 보충을 해서 먹으면서 혈관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맞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혈관으로 맞는 거는 큰 저항이 하나 있잖아요. 찔려야 된다는 거, 아프다는 거, 무섭다는 거. 그래서 이제 먹는 걸로 많이 선호하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먹는 비타민C 중에서는 어떤 것이 좋냐? 제일 좋은 거는, 먹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리포조말 비타민C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비타민C가 장으로 들어가서는 흡수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C를 리포좀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내가 먹으면 그 포장지 때문에 내 장으로 흡수가 잘 되게 만들어 놓은 비타민C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리포좀이라는 것 때문에 비타민C 먹으면 속 쓰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설사를 많이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놓은 비타민C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똑같죠. 결국은 비타민C를 포장을 잘 해놓은 비싼 비타민C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논문마다 좀 다른데, 그냥 일반 비타민C를 먹었을 때보다 2배 내지는 4배까지도 흡수율이 더 좋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4배가 돼봤자 혈관으로 주는 거에 비할 바가 못 되거든요. 근데 리포조말 비타민 C는 물론 우리 병원에서도 저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디스하면 안 되는데, 효과가 혈관으로 주는 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우리 시중에 파는 비타민 C를 먹는 것보다는 우월하다. 그러면은 네. 경구로 먹는 비타민 C를 네.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요?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주 먹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장에 비타민 C를 운반할 수 있는, 내 몸 안으로 옮길 수 있는 이제 수용체들이 있는데, 그 수용체의 개수는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는데, 내 몸으로 1g이면 1000mg이거든요. 보통 시중에 파는 먹는 비타민 C 제제들이 1000ml에서 고용량이라고 하는 건 3000ml까지 나오고, 초고용량이라고 하면 6000ml까지도 시판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사실은 1g을 먹든 2g을 먹든 흡수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게 2배가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옮겨주는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노동자들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 사이에 비타민C는 장을 통해서 배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설사하는 이유도 그래요. 얘가 흡수가 잘 되어야 설사를 안 하는데, 얘가 흡수가 안 되고 장에 남아있으면 오히려 이거는 삼투압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물을 쫙 빨아들여요, 비타민C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설사를 유발하는 거예요. 고용량 비타민C를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먹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저는 감기 환자들 오셔가지고 나는 수액 맞을 상황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럼 감기 있는 동안에 비타민C를 콩 주워 먹듯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속 주워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흡수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거는, 이게 가루형으로 돼 있으면 흡수가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루형으로 나온 비타민 C 제품들이 막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출시됐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 비타민 C를 공부했던 게 5년쯤 된 것 같은데, 처음 비타민 C의 효과를 제가 막 논문을 들여다보고 공부했던 게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가루형은 우리나라에 시판되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뭘까요? 레모나. 맞아요. 레모나예요. 레모나 엄청 싼데, 물론 당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레모나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저는 환자한테 괜히 비싼 비타민C 사 먹지 말고 레모나 사 드세요. 오, 진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루로 나오는 비타민C들이 우리나라 시판되는 비타민C들이 없었던 시절이고, 리포좀 비타민C는 너무 비쌌고, 제가 꼭 먹어야 되는 환자가 있으면 해외 직구를 해서 드시라고 했어요. 해외에는 프로테인 가루약 타 먹듯이 말통에 이렇게 나오는 가루 비타민C가 있었거든요. 근데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시고 쓰고 좀 그래요, 비타민C. 레모나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탕 성분을 조금 넣어가지고 좀 달달하게 만들어놔서 먹기 좀 나은 거고, 근데 요즘은 가루형으로 된 제제들이 좀 시판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먹는 비타민C 기준으로 1등 리포조말 비타민C, 2등 가루로 된 비타민C, 3등 알약으로 된 비타민C,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기가 있을 때 한 번에 많이 때려 넣는 것보다
그냥 내가 생각날 때 일하다가 한 포 주워 먹고 또 1시간 있다가 또 한 포 주워 먹고 또 30분 있다가 한 포 주워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흡수율을 올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가장 우월한 거는 혈관으로 주는 것이다. 하나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비타민C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장으로 된 영양소라든지 약 성분들은 일단 간을 한번 거쳐요. 우리 몸에서 간은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거기서 또 한번 걸러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혈관으로 퍼질 때는 혈중 농도가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근거 하에서 주사제가 조금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네. 아까 콩처럼 지어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텀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텀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양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씩 먹는 거죠. 가루약보다는 흡수율이 좀 떨어지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죠. 내 몸에 흡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 똥으로 배설이 될 거고요. 그리고 흡수가 됐는데 내 몸에 필요 없는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콩팥으로 다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 독성은 크게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비타민C가 네. 전 되게 쉽게 생각하고 네. 간단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뒤에 의학적인 배경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